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돌리밈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활용한 지뢰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리밈 토크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처음 듣거나 활용을 할 텐데요. 용어부터 정리를 한다 그러면 회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효과. 회전 효과의 물리량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회전 효과.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긴 하지만 그냥 토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T자 모양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지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지점을 회전축. 뭔가 글자가 막 깨지는데 내년에 더 좋은 걸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대를 해도 글자가 잘 깨져서 고정되어 있고 회전축 글씨도 못 쓰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가장 끝 부분에다가 힘을 두는데 이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먼저 이 막대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막대기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쪽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다. 이렇게 회전하는 효과를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러면은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때 작용한 힘이 예를 들어서 1N일 때와 100N일 때 어떨 때 더 잘 회전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큰 힘을 가할 때 회전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힘하고는 비례관계 있고 두 번째 이때 거리가 먼 지점을 힘을 가할 때 더 잘 회전할 거냐 아니면 가까운 지점을 힘을 가할 때 잘 회전을 할 거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 곳에 힘을 가할 때 쉽게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작은 힘으로도 토크가 잘 일어나더라.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토크 회전 효과가 크게 생긴다라는 소리겠죠. 즉 힘을 가하는 지점이 고정점에서부터 멀리 있을수록 토크가 잘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토크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그때 작용하는 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면 토크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되게 간단한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단위는 뉴턴 미터를 사용하지만 단위가 중요하지만 문제 풀 때는 잘 고려하지 않도록 할게요. 단위 쓰면서 틀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힘 곱하기 뭔가의 거리랑 곱한 값이고 단위가 뉴턴 미터인 어떤 거는 뉴턴 미터를 줄로도 바꿔서 쓸 수도 있는 1하고 같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일을 할 때는 힘과 뭔가 물체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도 고려를 해서 같은 방향일 때를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토크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하고 이때 작용할 때 거리가 수직하게 작용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는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0.2m 떨어진 곳에 4N 힘을 가했다. 여기가 이제 회전축 고정된 지점입니다. 그럼 토크는 얼마냐?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 4N 0.2m 되는 지점이니까 0.8 뉴턴미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
회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주게 되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 효과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 라고 한다 그러면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힘하고 거리가 수직하게 힘이 가해져야지만 회전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토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인 경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면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뭔가 힘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X 방향과 Y 방향으로 이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 쪽으로는 나라는 방향이니까 토크가 작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 Y축 위쪽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중요한데 이때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FY 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럼 빗변과 높이 값이 FY잖아요. 빗변과 높이 세타 이렇게 됐으면 저희는 사인 세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빗변 F의 높이 FY니까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FY 값은 F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서 요 FY 대신 요걸로 바꿔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토크 값은 F 사인 세타의 거리 R을 곱하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래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회전축이고 각도가 30도고요. 바로 공식화해서 쓰겠습니다. 토크는 F 곱하기 R인데 이때 F는 대각선 방향이니까 F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 거리가 R 숫자를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40N 30도니까 사인 30도 거리가 0.2m 4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2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4Nm가 되나요? 그렇죠. 4Nm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토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대가 회전하지 않고, 즉, 평형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거리 R을 구하여라 하는 내용이죠. 여기가, 고정점이죠. 점을 찍혀져 있는 고정점. 그러면, 먼저, 이 대각선 방향으로의 힘에 의해서 이 막대기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어 하느냐, 이쪽,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거고 여기 오른쪽의 요 힘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토크와 오른쪽에 있는 토크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평형을 이뤄서 회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10이고 대각선 방향이고 30도인 세타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인 30도 거리가 2m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1의 2니까 10Nm인 토크가 작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10N 45도니까 사인 45도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요 값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 R은 사인 45도분의 1이고 이거는 2분의 루트 2분의 1에서 계산하면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루트 2m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뢰 평형해서 일의 도구를 사용할 때 뭐 일의 이득은 없다.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게 왜 지뢰 평형을 했을 때 이러한 수식을 성립을 됐는지, 즉 시소를 탈 때 시소를 뭐 지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여기 있을 때, 무거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거기보다 훨씬 더 먼 지점에다가 작은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무거운 물체도 드러낼 수 있더라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2m이고 얘가 1m이면 이 무게보다 반의 힘으로 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F는
A B분의 W가 돼서 A분의 B는 1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무게보다 작은 값의 힘으로 물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레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토크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작용점이 있는 지점이 고정되어 있고 회전축이고요. 이 물체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이때 토크는 얼마냐? 이때 작용한 W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B 거리를 곱한 값이 토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멀리서 작용한 힘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거예요.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 A가 되겠죠. 이때 값이랑 이때 값이 같아야지만 토크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FA는 WP. 그래서 지뢰의 원리를 토크로 바로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뢰를 사용할 때 일은 어떠냐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 지뢰, 도르래, 축바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의 이득은 없다. 도구를 이용을 해도 일의 이득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먼저 정리를 할게요. 물체에 작용한 일하고 사람이 한 일의 양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체에 작용된 토크와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작용된 힘, 사람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 작용된 토크가 같은 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 힌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여기 물체를 W의 무게를 H만큼 올리게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하게 됐냐면 물체에 작용한 일은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한 값이잖아요. 원래 1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동거리 대신 W를 쓴 건데 이때 작용한 일의 양하고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요 똑같은 높이 있는 거를 지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H만큼 올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 사람은 F만큼 일을 하고 S만큼 일을 하겠죠. 네,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때 작용한 힘을 구하여라 또는 이때 올라간 높이를 구하여라 힌트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먼저 문제를 하나 낸다 그러면 이때 작용점까지의 거리 B를 1m, 이때 A를 3m, 이때 이동거리를 0.6m, 이때 무게를 60N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작용한 힘은 얼마이냐,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얼마이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힌트로 주고 뭐 사람이 간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물체가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뭐 등등등등 다른 것들을 구하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뢰를 이용을 해서 수평하게 이동을 해야 해서 물체가 여길 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물체에 작용한 토크와 사람이 한 일에 의한 토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의 힘에 의해서 토크는 이렇게 작용할 거고 이 물체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 토크가 작용하죠. 이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토크는 계산하면 무게 60N에다가 요 60N에다가 거리가 1이죠. 1 그러니까 60Nm인 토크가 작용할 거고 사람이 한 힘에 의해서 작용한 토크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거리를 0.6 한 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60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60? 그것도 문제가 날 잘못 냈나? 0. 죄송합니다.
요건 0.6은 6m인 거죠. 그때 거리 요 3m. 이때 거리가 3m인데 이걸로 썼어야 되는 건데요. 따라서 사람이 가한 힘의 크기는 20N이 되더라.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0N. 두 번째, 그럼 이때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얼마였냐? 인 거죠. 그러면은 일을 얼마만큼 하게 되냐면 사람이 20N에다가 0.6m를 요까지 눌렀으니까 20 곱하기 0.6m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 12줄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총 12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물체도 얼마만큼의 일을 받아야 되냐면 12줄 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게가 60N이니까 이 물체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냐면 60 곱하기 h 한 값이 12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0.2m 올라가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가 평형을 유지할 때 단 시소의 무게는 무시한다 라는 거죠. 지뢰의 원리랑 똑같은 건데요. 엄마는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무게를 작용받냐면 500N. 아들은 250N 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작용점이고 엄마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생길 거고 아들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그러면 엄마 때문에 생기는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토크는 힘 500N에다가 그때 거리가 1.5m니까 계산하면 750Nm인 토크가 작용받고 있고 아들은 250에다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x 요 한 값이 평형을 이루려면 750이 엄마랑 똑같아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은 시소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3m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 질문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받침점에 대한 엄마에 작용하는 토크 돌림힘은 750Nm다 라고 해서 구했고요. 아들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3m 떨어져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고, 세 번째, 받침점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엄마도 500N을 누르고 있고 아들도 250N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받침점은 아래 방향으로 750N을 작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받침점도 이 시소를 똑같은 힘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수직항력인데 즉 750으로 작용하는 게 수직항력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가서 지뢰의 원리, 도르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도르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고정 도르래, 오른쪽은 움직 도르래입니다. 고정 도르래의 특징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단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고,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죠. 단 이동거리가 2배가 된다라는 이런 이점과 단점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토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W라고 하는 고정도를 때 무게를 60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는 60N으로 똑같이 힘을 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 얘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고정도르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천장에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다라고 치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요.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는 거를 무게 곱하기 거리가 될 거고요. 요 힘 F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토크는 힘 곱하기 R이 될 겁니다. 그럼 평형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토크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무게랑 힘이 똑같이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일의 이득이 없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의 양이 같습니다.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때 얘는 올라가는 거를 h, F로 잡아당겨를 S라고 한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일은 무게에다가 이동거리 높이 H고요. 사람이 한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S인데 지금 오른쪽에서 요 무게와 힘이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물체가 올라간 H랑 물체를 잡아당길 때 S, 이때 이동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뀔 뿐 크기와 거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도 토크를 가지고 또 일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움직도르래는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힘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는 여기 끝부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 고정축이에요. 그럼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 때문에 이쪽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그럼 토크가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거를 적는다 그러면 무게 W에다가 거리 R을 곱해서 이 정도의 토크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토크는 힘 곱하기 이때의 거리 2R이 되는 거죠. 2R. 요게 두 개가 같아지만 이게 수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때의 토크랑 이때의 토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같고요. 제가 원하는 힘의 크기는 2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W. 즉 이 무게보다 얼마만큼 반이 줄어든 게 힘이더라 라고 해서 움직도르를 사용하게 되면 힘의 크기가 반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의 이득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일과 사람이 작용한 일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물체를 윗방향으로 H만큼 올리고 사람이 힘을 가해서 S만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일은 무게에다가 높이 H, 사람이 작용한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S. 근데 이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의 반이었으니까요. 2분의 1 W S가 되겠죠. W H. W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동시킨 S는 얼마가 됐냐? 물체가 올라간 거에 2배가 되더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즉 이동거리가 2배인 것도 일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입니다. 이런 도르래의 예제 문제를 그냥 중학교 때 문제니까 빠르게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0kg인 돌을 일정한 속력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합력 R자임 F는 제로인 거죠. 즉 잡아당기는 힘과 무게가 서로 합력이 제로가 되더라 하는 내용인데 다 알고 있을 거고 1m 높이 올렸을 때까지 1, 2, 3번을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600N이 작용받고 있어요. 근데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뀔 뿐 힘의 크기나 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요. 움직도르래에 연결된 줄이 6개가 있죠. 이 6개가 동시에 1m를 올려야 이 물체가 1m가 올라가겠죠. 그 와중에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힘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을 당길 때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100N이 되겠죠. 600N을 줄 6개가 나눠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의 당긴 줄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 1m씩 올라간 거를 한 줄로 다 작용시키는 거니까 6m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 물체가 작용받는 물체의 일은 무게 600N에다가 1m를 이동시켰으니까 600줄 작용받을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사람이 한 일의 양이에요. 600줄인데
즉 다시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은 100N에다가 6m 잡아당겼으니까 600줄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뢰 원리 응용 축박기인데요. 요 자그마한 원에다가 무게를 달았는데 여기 툭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 큰 원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힘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면에서 이쪽 방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고요. 거리가 A만큼 B만큼 되어 있고 W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뢰의 원리랑 똑같아요. 여기가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이 물체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죠. 그러면 토크는 무게 W의 거리 A를 곱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F 때문에 생기는 토크는 시계 방향이겠죠. 그러면은 힘 F에다가 거리 B만큼 돼서 이 두 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W, A는 FB. 그래서 사람이 가하는 힘은 B분의 A의 W인데 이 B분의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 힘은 항상 W보다 작아지더라. 그렇게 이제 잡아당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힘으로 무게를 들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빗면을 이용한 거는 앞에서 이제 지뢰 원리 문제랑 똑같은 건데요. 여기 있는 물체를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쪽까지 직접 올릴 때랑 빗면으로 올릴 때랑 일의 이득은 없다. 단 빗면을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잡아 옮길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100N짜리를 X지만 4대 5대 3m인 거 피타고라스 써서 쓰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3m 이동시키게 된다 그러면 총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일이 작용받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100N 곱하기 3m에서 300줄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 물체를 빗면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 300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줄을 일을 하는데 빗면에서는 5m를 잡아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5m 한 개 일의 양 300줄이 돼야 되니까 힘 F는 60N, 빗면을 통해서는 60N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직접 들어올리는 건 100N이지만 빗면을 통해서는 60N으로 가능하다. 단 3m 이동시키는 거를 5m로 늘려서 해야 되더라 하는 장단점이 서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크와 지뢰 원리를 이용한 일의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